현대인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따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눈 내린 그런 그 벌판에서 독야청청 홀로 푸르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고든 선비의 상징으로 여겨왔기 때문에,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소나무는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소나무가 특별히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경제성이 높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. 소나무로서 받는 혜택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정신적인 혜택이 가장 큰 것이고요. 뭐라 그러죠? 목재산업이라고 할까, 이런 데에서는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나무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. 이 금강산 자락에서 자라는 금강송처럼 곧고 쭉쭉 뻗어가는 나무들은 우리가 건축 자재로도 이용하지만,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문화의 어떤 유산으로서의 어떤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이 나무에게 뭘 줄까요? 그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인데요. 우리가 나무에게 주는 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.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무로부터 얻는 그런 편이고요. 나무 없이는 어떤 영양분,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열매라든가 어떤 양식의 기본을 얻어낼 수가 없고요. 사실 그렇다면 사람이 나무에게 뭘 주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 소나무와 함께 살아왔고 소나무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 소나무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는 거고요. 과연 이 환경에서, 도시의 환경 속에서 이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느냐는 그 부정적인 대답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. 저 역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,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높은 빌딩이 그늘을 많이 지어낸다든가, 아니면 이 공기가 맑지 못하든가, 이런 데에서 소나무는 사실 살기 힘들어요. 우리가 정말 소나무를 아끼고 좋아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도시에 이 소나무를 끌어들였다라면,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그 나무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보다 더 이제 면밀히 이 나무를 좀 살펴보고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. 이 도시에 우리가 이 소나무를 기왕에 심었으니 주변의 환경을 좀 더 정화시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거 쉽습니다. 우리 민족의 나무 혹은 한국의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엔 유독 그 소나무 숲이 많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이 선비들의 어떤 상징, 절개의 상징, 지조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우리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왔던 나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. 당연히 한국의 나무 혹은 우리 민족의 나무, 우리의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